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16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ADP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죠? 예상을 하회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하회한 건 아니고 적당히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99%, 거의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장이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러셀 지수가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초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9월 달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9월이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성과가 가장 안 좋은 한 달이기 때문에 9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 말씀드렸는데, 이 9월 초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제조업 지표 확인하고, 고용 지표 하나 확인하고, 어젯밤에도 또 하나 확인하고, 오늘 밤에도 또 고용 지표 확인할 예정인데, 물론 이제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이 고용 지표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9월 초를 지내는 이 분위기, 제조업 지표 부진, 졸트 잡 오프닝스 부진, 또 그리고 ADP 고용 지표 부진까지 해서 지금 이 3콤보, 그죠? 3번 연속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걸 재료로 해서 지금 9월에 안 빠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진짜이긴 한데요. 이걸 확인하면은 이걸 확인했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당분간은 이제 또 9월 달에 특별한 위기 없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쪽으로 아마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뭐다?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은 이것도 계속 좋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것도 제한이 있긴 있을 거예요. 언제? 9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FOMC까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밤 고용지표만 괜찮으면은 FOMC까지는 주식시장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은 계절적으로 원래 안 좋긴 한데 금리나 기대감이 워낙 강하게 껴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이렇게 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 위험한 순간은 지금 이 지표들 3개가 연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위기는 거의 넘어가는 게 아닌가. 오늘 밤 고용지표만 확인하면은 FOMC까지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FOMC가 언제냐? 12일 남았다고 합니다. 12일. 그래서 FOMC까지가 어쨌든 오늘 밤에 지표가 중요한데, 하여튼 오늘 밤 지표도 뭐 그럭저럭 괜찮게 반응할 것 같고, 그러면은 FOMC까지 하여튼 좀 괜찮지 않겠냐. FOMC 이후에는 그럼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FOMC 회의 전까지 금리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오른다면은, 막상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뭐죠? 재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가 중순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9월이란 기간 중순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중순 이후에 또 약간 또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닌가. 만약 이대로 간다면요. 이 정도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괜찮은데 오늘 밤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고용지표는 예상을 살짝 하회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하회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하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오늘 밤이다. 중요할 건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이죠. unemployment rate,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잘 나가고 있다. 러셀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실적 발표 직후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응이 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좀 보자면 브로드컴이 뭐 시간 외에서 지금 8%, 뭐 9%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덕분에 나스닥 선물이 0.5% 시간 외에서 지금 0.5%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도 아마 많이 오르고 있겠죠. 그죠?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브로드컴이 오늘 저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 한국 증시에는 일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른 모습을 보여줬죠.
하여튼 오늘 밤은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요. 일단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브로드컴이 좀 많이 오를 예정이죠, 그죠?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중요한 저항이 어디라 말씀드렸죠? 여기죠. 23,700 정도 되는 자리가 이제 여기인데 7월 31일 목요일에 시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마디 가격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그 브로드컴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한 착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안착했다가 실패했죠. 그러다가 무너졌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 강화라고 하면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으로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는 그림이라 갖고 이렇게 돌파 안착하는 건 사실 좀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죠?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나 도전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겠지. 이 정도 했으면은 나스닥은 레벨업 하겠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늘 밤 나스닥의 레벨업 가능성은 좀 있는 날이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을 해도 위쪽에 전고점 저항이 또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상승 목표치는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아무튼 이 레벨업을 한다면은 이 나스닥의 답답한 흐름이 일단 좀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이 얼마나 오랫동안 답답했죠. 대략적으로 보면 조금 넓게 보면 7월 초부터 두 달간 답답했단 말이에요. 오늘 밤은 그 두 달간의 답답함을 좀 이제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근데 끝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을 한다면은 한동안 러셀 지수가 강했었죠. 한동안 러셀 지수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시 나스닥이 강하게 치고 오른다면 러셀 지수의 흐름은 좀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나스닥의 흐름이 좀 둔화가 된다면은 금리나 기대감이란 게 어쨌든 여전히 있으니까 뭐 러셀 지수 계속해서 뭐 잘 나갈 수도 있겠고, 하여튼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일단 잘 나온다라는 그런 가정을 일단 저는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브로드컴의 실적이 괜찮은 것도 그것도 일단 가정을 하고 보고 있고, 일단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걸 일단 가정에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S&P 지수도 신고가를 지금 살짝 갱신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보셔야 될 건 나스닥의 레벨업 여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 고용지표 아마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고용지표가 막상 잘 나와도 오늘 어쨌든 이 브로드컴이 지금 시장에 돈을 또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서 오늘 고용지표가 뭐 어떻게 좋게 나와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이 강화된다라고 해도 오늘 밤은 이미 나스닥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기술주의 강세가 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다. 요거 나스닥이요, 그죠?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변동성 지수나 뭐 이런 걸 봐도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변동성 추종하는 ETF죠. 대략적으로 한 36 정도, 그죠? 대략적으로 36 정도에서 지금 하나의 마디 가격을 또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어젯밤에 시장이 또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을 또 훅 죽였죠, 그죠? 지금 또 지금 또 레벨 다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미국 증시는 당분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이 자리였는데 어젯밤 이 지지선도 깼고, 그렇다면 뭐 미국 증시 당분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에 계절적으로 좀 약할 수 있는데 계절적인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9월 FOMC까지는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이런 모습들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흐름이 좀 약하긴 합니다. 물론 나스닥이 오늘 밤에 레벨업을 하면 뭐 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근데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오늘 밤 오르는 건 브로드컴이죠, 그죠? 지금 나스닥이 지금 엔비디아가 오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려고 하는 모습이고,
박스권 하단을 이 정도로 봐주면 되겠죠? 박스권 하단을 지금 깨려고 하는 모습이고 굉장히 어쨌든 불안합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가 않아요. 엔비디아는 현재 약한 흐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없이도 다른 종목의 힘으로 나스닥이 레벨업을 하려고 한다는 건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하죠. 하여튼 나스닥 레벨업 가능성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약해서 그런지 레벨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서 출발하겠죠?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고, 이번에 어쨌든 단기 바닥은 좀 만들어냈고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쪽에 저항은 있으니까 아직까지 답답한 박스권이죠. 그죠? 요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월요일 날 한 번 이제 금리 발작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그죠? 좋게 나왔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가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채권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고금리 우려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고 스무스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바닥 테스트를 또 한 번 잘 넘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은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채권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이런 걸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지표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은 어떤 중요한 지표가 시장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는 경우는 잘 없다고요. 웬만하면 시장은 가던 방향대로 간다고요. 근데 일단 이미 지표 발표 전부터 채권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밤 지표 발표가 되면은 아마 계속 가던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요렇게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기본 시나리오를 잡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채권이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한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채권이 조금 더 올라오면은 상대적으로 금은 또 조금 좀 흐름이 부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은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아무튼 채권이 조금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것 같다. 하여튼 근데 이 채권이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식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주식시장의 채권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채권은 아래쪽으로 훅훅훅 많이 빠지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채권이 어차피 힘이 없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찔끔찔끔 올라봐야 주식시장에는 딱히 영향이 없기는 할 겁니다. 채권이 대폭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은 주식시장이 채권에 의해 영향 받을 일은 일단 당분간은 좀 없는 걸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다. 내용 봤고요. 그리고 뭐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아무튼 이 보시다시피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 답답한 흐름이라 어떻게 될지 뭐 도무지 잘 모르겠긴 한데 계속해서 일단 이 빨간색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걸 결과적으로 뚫어내겠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뭐 지표 보고요. 근데 아마도 뚫어낼 것으로 뭐 보여지긴 합니다. 달러 약세가 좀 더 지속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 뭐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선 금리나 기대감이 그죠? FOMC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뭐 99.4% 페드와치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뭐 조금 진행될 것 같이 보인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혼조한 구간이라 가지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넘어간 게 아니라 좀 그런 점들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되겠다. 하여튼 달러 약세로 좀 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 본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한국 증시 오늘 양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어쨌든 요게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좀 부정적인 관점은 좀 유지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당분간 그래서 여기 있는 뭐 436.6 이런 자리도 그렇고 코스닥은 뭐 지금 하여튼 저점 많죠. 고점이 많죠. 이런 자리들을 못 넘어가고 있고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고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여기서 레벨업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막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기는 일단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일단 부정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붕괴되기에는 지금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아직까지 뭐 지난번 중장기적인 어떤 지난번 중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의 힘도 남아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질 때는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답답한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을 넘기는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스권 내에서 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좀 작용을 해서 그런지 요즘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추종한 ETF죠. 한국에 있는. 보시면은 ETF만 봐도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죠. 금리나 기대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알테오젠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 45만원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못 넘더니 한 번에 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고 있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그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비중도 큰데, 아무튼 오늘 근데 그 악재가 터지긴 했어요. 또 2차 전지에.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악재이긴 한데, 2차 전지 업종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뜨는 거라, 지금 이런 악재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에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오늘 매수세 확인을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는 않은 건데,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았다, 안 빠진다라는 건데, 안 빠진다라는 게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 말씀드렸죠. 안 빠진다는 거는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올라가는 거지, 이건 지금 빠지지만 않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매수세를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은 확인을 못할 만하긴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이게 매수세가 아니죠.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좀 더 빠질 수 있다, 2차 전지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좀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어딘가에서 적당히 이쪽 부분에서 저점을 확인을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다중 바닥을 만드는 꼴이라 가지고 이 중장기적인 추세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중장기적인 매수의 타이밍이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때라 갖고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이제 오늘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이런 악재가 이제 표면적으로 뜨면서 2차 전지는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자리 부근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자리 부근이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들이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안 좋았고, 뭐 저기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도 뭐 많이 빠졌고요. 하여튼 뭐 있죠, 또 삼성 SDI 이런 것도 그렇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힘이 없다라는 거. 다만 중요한 자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영 힘이 없는 그런 구간.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고, 삼성전자가 약해서 그런지 하이닉스는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 이게 주도주들을 모아놓은 거죠. 주도주들이 어쨌든 아직까지 굉장히 무거운 저항권에, 이 위쪽은 매물대죠, 그죠? 매물대를 아직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상승 탄력이 너무나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 올라가겠냐?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 수익 낼 만한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방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상방 쪽으로 조금 좀 더 기회가 있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너무나 큰 목표치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답답한 박스권이니까, 그죠? 한국 증시는 일단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니까 큰 목표치를 가지진 말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 이제 가볍게 좀 체크만 좀 하고 마치자면은, 뭐 일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그죠? 어제 중요한 매수세가 나왔죠. 어제 지켜야 될 자리를 어제 지켜야 될 자리에서 딱 반등이 나왔습니다. 안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아니긴 합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죠.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빠질 생각 없다. 그죠? 긍정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조금 약했었죠. 중국 증시가 중요한 지지선을 어젯밤에 깼었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 역시나 일단 빠질 생각은 없다. 전반적으로 다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못 올라가서 그렇지 빠질 생각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9월 달에 계절적으로 보통 성과가 안 좋긴 한데 이번 9월은 FOMC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FOMC까지 시장 흐름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FOMC 이후를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